변화하는 국어. 국어라는 거는 변화하는 거구나. 아,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 역사성이라는 거는 뭐다? 어떤 말이 생긴다. 생성. 많이 쓰인다. 발전. 쓰지 않고 사라집니다. 소멸.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 그것을 변화하는 국어, 국어의 역사성. 16세기에 쓰인 편지글의 일부분입니다. 글쓴이와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어디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디 가지던지 이러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랑 만나면 당연히 어때요? 의문에서 담화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있습니다. 시대적 차이가 크고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언어의 차이점을 극복해 가지 않는다면 이런 말 쓰는 사람하고 만난 시점에서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밑으로 내려가죠. 국어의 변화. 국어는 변화하는 존재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과거 우리 조상의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결과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끝. 한국어의 위상과 발전은 그냥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국어 사이 시대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 고려 건국 전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려 건국 전까지를 고대 국어, 고려 건국에서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세 국어 사이에 훈민정음 창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보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중세 국어는 언제부터? 고려 건국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 터지기 전까지. 요때를 중세국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요 중간 지점에 훈민정음 창제가 있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 됐을까? 네. 다음 페이지. 국어의 변화에 대해서 탐구할 거예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서 1446에 반포했다. 훈민정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첫 번째 해설서, 책이에요. 두 번째 표기수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자의 이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훈민정음이 뭐니?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거야. 훈민정음 읽어보면 내가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해놨는데 28자를 처음 만들었고 초성 17개, 중성 11개. 그러면 초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들은 뭐지? 자음 17개, 중성, 모음 1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쳐서 설명할게요. 이 시절은 이어적기 했습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가 오면 발음 그대로 이어 적습니다. 밑에 말 무시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체언 더하기 조사.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뒤에 변하는 부분 어미. 이렇게 왔었을 때 누구? 앞에 오는 글자의 받침을 뒤로 넘겨. 앞에 오는 글자를 뒤로 넘겨. 이게 이어적기라고. 이어적기.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거죠. 밑에 얘 말고 훈민정음 본문에 나오는 말을 쓸게요. 나란 말쌈이 둥귀에 달아 말쌈 더하기 이 체연 더하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앞에 오는 받침을 뒤로 넘겨. 그래서 말, 싸, 미 이게 이어적기. 강이 깊어, 깊, 은
피읍 뒤로 넘겨 깊은 이렇게 쓰는 게 이어적기. 이 시절에는 띄어쓰기 따로 하지 않았고요.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면서 원칙적으로 한자음을 병기 함께 썼습니다. 한자 쓰고 우리말, 한자 쓰고 우리말. 음운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음은 자음하고 모음. 중세국어 시절의 자음과 모음은 어땠을까? 첫 번째, 오늘날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자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 쓰는 옛 이음, 지금 안 쓰는 여린 히읗, 지금 안 쓰는 아래 지금 안 쓰는 반치음.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28글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읍 밑에 이응이 있는 거, 순경, 비읍 요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현대국어와 달리 7개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7개. 구분하기 위해 현대국어의 단모음은 10개. 그러면 차이 나는 애들 표시해라 라고 하면 요 정도로 표시할 수 있죠. 에, 위, 왜 4개가 늘었지. 7 더하기 4 하면 11인데요. 아래아가 하나 빠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7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빠졌는데 누가 빠졌다? 아래 아가 빠진다. 더해지는데 누가 더해진다? 에, 왜, 위 이렇게 4개가 더 들어갑니다. 저라면 요거 2번 시험 문제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음, 단모음에 관련돼서는 7 빼기 1 더하기 4라고 해서 요 부분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됐을까? 되게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겠지만 반은 조금씩만 해주면 안 될까? 그치,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엄청 감사할 거거든요. 다음, 모음 조화를 엄격히 잘 지켜졌습니다. 모음 조화, 뭔데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이 뭔지 음성 모음인지 구별하셔야지. 양성 모음. 다음에 또 누구? 음성 모음. 뭐가 있냐? 양성 모음은 아래 오. 음성 모음은 우. 밝고 경쾌하고 왠지 가벼운 애들은 양성. 그렇지 않으면 음성. 오늘날과 달리 성조가 있었습니다. 성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습니다. 단어, 오늘날 의미나 형태가 달리 쓰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의미가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변화는 3가지. 의미, 이동,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 의미, 축소, 지시하는 대상이 줄어드는 것. 의미, 확대. 옛날에는 요만큼만 해당되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이만큼 얘네들까지 다 쓸 수 있어.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영감, 벼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만 먹으면 영감이지. 그런 게 의미 확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 범위에 의미 확대 들어간 단어 없어. 이동하고 축소만 있지. 밑에 문장 또 볼게요.
조사나 어미의 쓰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을 거고요. 높임법 등 문법 요소의 차이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상님들이 말을 할 때 문장을 끊지를 않아. 개별 문장으로 종결되기보단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담화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 뒷페이지에 나올 세종어제 훈민정음 있죠? 그 문장 2개야.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밑에 심화학습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패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지금 여기에 나온 만큼 최대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걔네가 훨씬 더 보기는 깔끔할 거다 라는 것들. 그래서 최종 정리를 그거를 하든 아니면 시작을 그걸로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 분명히 한 번은 보기는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국어의 변화 탐구 나오고 크게 그려서 갈게요. 자, 살펴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뜻은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입니다.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 선생님, 여기에 이응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응이 있고요. 제 밑에 이응이 있는데요. 얘네는 소리가 왜 안 나나요? 그렇지. 한자어를 적을 때에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췄어야 하는데 종성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이응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난다를 여기 수학의 공집합 표시를 하죠. 영 형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걔 좀 폼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페이지 추가. 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페이지 정도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게요. 쉐, 종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이응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거냐? 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종의 요 옛 이응은 소리가 난다. 영어의 ng 발음 있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적어요? 일단 얘네들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갑시다. 이름 뭐예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예요? 1.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 2. 한자를 표기할 때에는 한자는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췄습니다. 3번 만약에 종성이 없어? 그렇다면 소리가 안 나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해 줍니다. 4번 종성이 어떻게 있어? 근데 어떤 종성이 있어? 소리 나는 이응이 있어. 소리 나는 이응. 강, 방, 당 이런 애들. 그럴 때에는 옛 이응으로 표기합니다. 쌤, 이 짓을 왜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하는 거다.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실제 우리는 그렇게 발음 안 해. 실제 그렇게 발음 안 해.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는 아니다.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는 아니다. 이런 중국식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색깔 있죠? 요 색깔 노란색 요 노란색 보이나? 노란색 아씨 안 보이네. 그럼 보라색 요걸로 체크할 거예요. 앞에 본문으로 넘어오자. 어디다가 할 거냐? 자 보라색으로 전부 다 거의 전부 다야. 세, 종, 제, 훈, 민, 정, 둥 위에 달아 둥, 짜, 백형, 위하야의 위, 28자를 맹가노니 짜, 변안, 얘네들. 됐을까? 얘네들 전부 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 얘네들 전부 다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다. 됐나? 그러면 얘네들이 쓰여져 있는 글자 외우는 건데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훈민, 둥귀, 죄송해요. 귀, 예도죠. 귀, 둥귀, 그 다음에 백성의 이 백, 얘네 빼놓고 한자어는 다 동국정원식 한자어 표기야. 차라리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낫지. 기본적으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쓰여져 있는데 쓰이지 않은 글자들을 외워놓는 게 외우기엔 차라리 더 편하지. 됐을까요? 네.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해석은 다 되니 혹시? 네. 그러면 해석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란 말싸미, 나라의 말이 이제 또 뒤로 와서 계속 페이지 추가할 거예요. 나란 말싸미, 나라 더하기 시옷,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할 겁니다. 나란 말쌈이면 나라, 말쌈 이 이렇게 할 건데 이름이 있지. 요 시옷의 이름은 뭐예요?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무엇을 해석합니까? 무엇의로 해석을 하죠. 말쌈 2에서의 요 2는 정체가 뭐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현대국어에 뭐 있는데? 이가 둘 중에 하나였었던 거지. 그랬는데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올게요. 나랏 말쌈이 하면서 어머 미음이 어떻게 뒤로 요렇게 넘어가 있죠. 그럼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이어적기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다시 아까 썼던 그 페이지로 올게요. 나랏 말쌈이에서의 해석 어떻게 해요? 나라의 말이라고 해석하지. 옛날에 말쌈이라고 하면은 뭔데? 말이야, 말. 근데 지금은 이 말 중에 어른들이 하는 말, 요만큼 의미가 줄어들었지. 그러면 말쌈은, 의미 축소된 단어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죠. 나란 말쌈이 요 5글자에서 문제됐을 거 있을까? 없죠. 나란 말쌈이 또 앞으로 넘어오셔서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라고 되어 있고요. 요 에는요 현대국어의 와, 과에 해당하는 말이지. 비교 부사격 조사. 나란 말쌈이 둥귀게 달아
달라서. 달하다 더하기 아래요. 여기 원래 오는 리을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대로 쓰고 있지. 요 글자만큼은 끊어적기 해놓은 겁니다. 끊어적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말싸미는 이어적기. 달아는 끊어적기.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있을까? 네. 문장이 아니라 문자와로. 와로는 접속도 조사도 하기 부사격 조사인데 요거 요렇게 묻고 뭐라고 쓸 거냐면 공동 부사격 조사. 공동 부사격 조사. 요렇게 외워놓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서로죠. 어야, 의지. 어면은 음성, 의면은 음성. 지금 현대국어에선 서로라고 쓰고 있는데, 음성 모음끼리 모여져 있죠. 그러면 해줄 말 있지 않나?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모음조화 지켜지고 있음. 모음조화.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원래 기본형은 치읓 받침이에요. 근데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시옷으로만 쓰고 있지. 그런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침에 쓸 수 있는 애들이 제한적이었구나. 몇 개 쓸 수 있는데 8개. 그래서 팔종성법. 그러면 받침에 쓸 수 있는 8개는 뭐 있었는데요? 그, 느, 드, 르, 무, 그, 스, 옛, 이응, 으. 이렇게 8개. 팔종성법.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 8개였습니다.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원래 굳이, 밭이 그런 애들 뭐라 그래요? 국외음화라고 그러지. 그러면 D는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X, 국외음화 X.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또 밑으로 가서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 지금 뭐 했다? 방금 국외음화 했었죠. 국외음화는 뭘 국외음화라고 이야기합니까? 트가 이를 만나면 dt. 하지만 실제 발음은 치. 이렇게 발음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하지. 그러니까 방금 본 d를 지로 바꾸지 않았으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그러면 여기 칠판 보시면 뭐뭇임으로 라고 해석을 하죠. 연결어민데 어떤 연결어미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대등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예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지금은 나이가 젊은, 어리석다와 나이가 젊다는 의미상 전혀 관계가 없지. 그래서 의미 이동. 그러면 이렇게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 말싸은 의미 축소. 어린은 의미 이동. 괜찮을까? 어린 백성 이. 요 이는 정체가 뭐였어요?
주격조사지. 쌤, 주격조사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정리하시죠. 오케이. 또 뒤로 오셔서 지금 이제 뭐 할 거다? 주격조사 할 거다. 중세국어 시절의 주격조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세 가지지.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앞에 오는 글자에 뭐든 상관없이 받침이 있기만 하면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고 이로 끝나면 이응 없는 이로 끝나면 안 써. 다음,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고 이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 오면 이응 없이 이렇게 쓴다. 충전기 있으면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충전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갑자기 안 돼서요? 그래서 예를 보면 돼요. 자, 칠판 볼게요. 말쌈,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지. 그러니까 이야. 놈 더하기 이야. 따람, 받침이 있죠? 더하기 이야.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뿌리 있죠? 뿌리. 중세국어에는 불휘 이렇게 썼거든. 이로 끝났죠? 안 써. 팔, 다리 할 때 다리. 이로 끝났지? 이때 안 써. 다음, 부모.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죠? 이렇게 써. 공자, 맹자 할 때 공자 이렇게 있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 됐을까? 나, 이 붙여서 네. 하는 바가 있어도 바 더하기 옆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갈 자리가 전부 다 빈칸이지. 여기 들어갈 게 전부 다 빈칸이지. 빈칸 채워넣기라고. 시험 문제. 주격조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어머 초성에 오는 니은 없어지는 거 있죠. 여자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두음법칙. 그러면 니르고저의 니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지. 두음법칙 X.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 배는요 방금 썼죠. 바 더하기 이야. 왜 이응 없이 이를 썼어요? 앞에 글자가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고 그래서 요 형태를 쓴 거지. 여기 빈칸 채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홀빼이셔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뜨들은 쓸 말이 많아. 그래서 밑으로 또 다시 올게요. 제 뜨들. 일단 뜻은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다? 뜻 더하기 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지. 살펴봤더니 어때요? 앞에 글자 디귿이 뒤로 넘어가 있죠. 요렇게 뒤로 넘어가 있지. 이어적기 했구나.
다음,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글자 쓰여져 있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비읍, 디귿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고 있죠. 그거를 병서라고 합니다. 병서. 다른 것끼리 가로로 나란히 쓰면 합용병사. 다음, 요 을은요,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 쌤, 그러면 목적격 조사 지금 현대국어에는 뭐예요? 을을.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이 시절엔 을 하나만 있었나요? 아니요. 엄청 여러 개 있었죠. 옆으로 또 오셔서 표 하나 그릴 거예요. 앞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냐? 앞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냐? 앞 글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앞 글자의 끝이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 그러면 그거 넘어올 수 있지. 넘어올 자리를 만들어놔. 그래서 이음. 양성이니까 아래 아 써. 그래서 알. 앞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났어. 넘어올 수 있지. 넘어올 자리 이응 만들어놔. 음성 모음이야. 을.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났어. 넘어올 게 없지. 리을 채워놔. 양성이니까 아래야 써서 랄. 모음으로 끝났어. 넘어올 게 없지. 음성 모음이야. 를. 이렇게 쓰는 거지. 됐을까? 이거 단어 4개만 외우면 되거든? 나, 너, 밥, 국. 여기 뒤에 4칸만 목적격 조사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칠판 볼까요? 나는 받침이 없지. 둘 중에 하나야? 아가 양성이죠. 랄 써야지. 랄. 너 받침이 없죠? 모음으로 끝났지? 너의 음성이죠. 를-이라고 써야지. 를. 밥.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지? 자음으로 끝났네? 밥. 양성이죠? 알. 국. 받침이 있지? 국. 음성이죠? 이라고 쓰면 되지. 역시 시험 문제는 뭐야? 여기 4군데 오는 빈칸 채우기지. 그냥 시험 문제 제일 간단하면서도 항상 내는 문제 유형 얘기해 줄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중세국어로 이렇게 문장 써. 괄호 해놓고 해석을 써. 이 문장을 줘. 근데 여기에 밑줄이 하나, 여기 하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여기가 빈칸이 하나 있어. 거기에 들어갈 조사 채워넣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이거에 해당되는 말이 뭐뭐가 해당되는 거면 주격 조사 채워 넣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돼. 여기에 들어가는 조사 빈칸이야. 근데 을이래. 을에 해당되는 말이야. 목적격 조사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요 칸에 들어갈 거는 알, 을, 랄, 를. 요 4개 중에 하나 골라 쓰란 얘기구나. 그거 얘기.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뜻을 다 했어?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싫어 능히 펴디 어머 펴디 펴지 D라고 써놨네? 그러면 위에다 써야지. 뭐가 안 됐어? 국외음화가 안 됐지. 국외음화 X. 못할 놈이 하니라 위에 쓰여져 있죠. 놈이는 놈 더하기 이. 이는 주격조사. 왜 이응 달고 이 이렇게 썼을까? 놈에서의 미음이 어떻게? 자음으로 끝났어. 받침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받침이 뒤로 넘어왔죠. 그러면 또 써야지. 이어적기 했음. 그리고 예전에 놈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사람이야, 사람. 사람. 근데 지금은 이놈 저놈 하면 사람 중에서 욕먹는 애들이지.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의미 축소된 단어예요. 그럼 빨리 기억을 더듬어야지. 앞에 의미 축소된 하나 단어 있었는데 말쌈. 옛날에 말쌈 하면 말. 지금은 그 중에 어른들이 하는 말. 조만큼.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의미 축소. 같아요. 뭐랑? 말쌈하고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지. 하니라, 많으니라. 내 뜻은 내가야. 그러면 나 더하기 가. 주격조사. 이 와야지. 이. 왜? 모음으로 끝났어. 이가 아니야. 그러면 이응 없이 이 써야지. 윙하야가 아니라 위하야였죠. 아, 이거 무슨 표시였었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였었죠. 어여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어여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얘기지. 근데 이 시절에는 어여삐 하면 무슨 뜻이야? 불쌍하다라는 뜻이네. 불쌍하다랑 예뻐랑 뜻이 관계가 없지.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의미 이동. 뜻이 전혀 달라졌다.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일단 20의 물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쓸 거냐면 원순모음화 X 이렇게 쓸 거예요. 원순모음화 X. 그러면 또 아까 필기하러 가던데 밑으로 또 쭉 내려와서 원순모음화 하나 하러 가면 되겠네요. 자, 살펴봅시다. 뭐라고 쓸 거냐? 당구장 표시.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뭐냐? 입술이 평평한 애가 입술이 동그래지는 게 원순모음화야. 원, 동그란 순, 입술. 무, 브, 뿌, 푸는 무, 부, 뿌, 푸로 바꿉니다. 이거를 문법 책에는 또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뭐라고? 입술 소리 괄호 열고 무, 브, 뿌, 푸. 아래에 모음 는 우로 바꾼다. 교체한다. 얘를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지?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고 했지. 지금은 얘 어떻게 써? 스물 이렇게 바꾸죠. 자, 봐. 스물 입술이 평평하지. 스물 입술이 동그래지지. 그러니까 을을 우로 바꾸면 원순모음화가 된 거야.
원순모가 된 거예요. 근데 28자를 맹간원이 스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을을 우로 바꾸지 않은 거지. 그냥 걔는 원순모가 안 된 거지. 28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새로 28자를 맹간원이 물 원순모화 적용이 안 됐다고. 사람마다 해여 하여금 요거는 사람마다 하여금 뭐뭐뭐뭐 시키는 거지. 그래서 사동이다. 수비는요. 또 뒤로 와서 한번 좀 쓸게요. 수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sup다 더하기 이야. sup다 쉽다. 형용사의 어간. 이는요, 쉽게 라고 해서 부사로 만들어주지. 부사. 나 녹화하고 있는 거야? 네. 부사, 파생, 접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사 만드는 애라고. 그러면 얘 어떻게 쓰겠어요? 숲 더하기 2면 숲이겠지. 근데 받침에 있는 이 비읍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나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수, 비 이어적기 하죠. 순경음 비읍이 사라집니다. 수, 이. 우와 이가 만나서 쉬, 아우 쉬워, 쉬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훈민정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고 있군요. 그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빈이겨. 또 돌아올 건데. 수빈이겨. 어머, 이 니은 아직 살아있죠? 지금이라면 안 쓸 텐데. 니은 사라지는 거 뭐라 그래? 두음법칙. 두음법칙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두음법칙 X.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라 미니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할 말이 많거든요. 날로 숨에는 쓰다 더하기 더하기 요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최종 요렇게 온 단어다. 근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쓰다의 쓰는 쓰다 동사의 어간이고요. 쓰다 동사 명사 명사형 어미 뭐뭐 하는데 부사격 조사. 일단 이름은 이렇다고. 자, 그런데 명사형 어미는 음밖에 없어요? 아니요. 놀랍게도 옴도 있어요. 둘 다 명사형 어미야. 부사격 조사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에 애도 있어. 이렇게. 근데 왜 굳이 이랑 애를 썼나요? 밑에 얘네 쓰면 안 되나요? 이 시절에는 안 되지. 왜? 여기에 있는 이 의가 음성이니까. 음성. 음성.
양성. 그래서 쓴 거지. 아이에는 양성, 어이에는 음성. 이런 거지. 음성 모음끼리 엄청 모아 써놨네. 그러면 밑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오, 모음조화 엄청 잘 지켜지고 있었군. 이렇게 해주면 되지. 다음, 브스. 이런 애들 이름이 뭐였지? 브스. 얘 이름? 어두, 자음군. 어두, 자음군.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죠? 가로로 나란히 썼다, 병서. 다른 애들끼리 합쳐서 썼다, 병서 중에서도 합용병서. 아, 쌤. 그러면 수비의 비읍, 이응은 세로로 나란히 썼잖아요. 그렇지. 세로로 나란히 쓰면 그거는 연서.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는 어때? 이거야. 연서. 글자를 세로로 나란히 쓰면 연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가로로 나란히 쓰면 병서. 세로로 나란히 쓰면 연서. 됐을까? 너네 김연서라고 알아? 김연서? 걔 키가 엄청 크거든. 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든 가공의 인물이니까요. 키 큰 연서. 키 큰 연서. 아주 덩치 좋은 병식이. 병식이 알아? 최병식이? 아, 걔는 옆으로 엄청 눈발이 좋은 애인데. 그렇다고요. 집에 가면 키 큰 연서밖에 구분은 생각 안 날 거야. 연서는 뭐였지? 생각 잘 안 나겠죠. 뼈난키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따람 더하기 이.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여기다 쓸까? 스드. 어두자음군. 가로로 스드. 다른 애들 섞었었죠? 합용, 병서. 요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 다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자주정신.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말과 글이 불일치합니다. 언문 불일치. 당시의 언어생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아, 백성들 너무 불쌍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창조정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쉬워. 실용정신.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냐. 쉽고 편하다 합쳐서 실용정신. 이래도 되겠지. 다음.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음 됐어. 자,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아이씨.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실제로 이런 거니까. 자, 첫 번째. 니르고저 이 단어 보면서 뭐 써줄 말 있을까?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어요. 아니야, 쓰지도 마. 두음 법칙 적용 안 됐어요. 뜨들, 이 단어 보면서 뭐 쓸 수 있을 말 있을까? 어두 자음군 있습니다.
을 목적격 조사했어요. 뜨들 디귿 넘어갔습니다. 이어져. 부드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썼네요. 서로 다른 애들을 합용병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어두장군 있잖아요. 나중에 된 소리 되죠? 그렇지. 나중에 된 소리로 변할 겁니다. 여기 뜻 된 소리로 변했잖아요. D를 G로 바꾸는 거 뭐라 그랬었지? 국외음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괜찮을까? 너무 간단한데 이게 누구나 또 애중간하면 맞춰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A, B, C, 나머지 D, E, 15번 문제. A, B, C, D, E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2, 3, 4, 5 해놓고 틀린 거 찾기. 그 문제 하나 있을 거라. 됐을까? 예를 들면 논미라고 해놨는데 의미 이동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의미 축소인데 말삼 의미 확대됐어요. 아니지. 의미 이동이 돼. 눈이 시려운 건가? 졸려요? 거의 다 끝났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거는 훨씬 친절해 설명이. 차근차근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저기 빨리 창문 봐, 창문. 창문 봐, 창문. 창문 봐, 창문. 됐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죠? 자.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둘이 의미가 전혀 상관이 없어. 의미, 이동. 옛날에 말쌈하면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 말 중에서 높여 부르는 말. 축소. 놈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남자 중에서도 낮잡아. 옛날에 놈이면 남녀 전부 다. 근데 지금은 남자. 그 중에서도 낮잡아서 축소. 불쌍하다, 예쁘다. 의미 전혀 상관이 없지. 의미,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뭐예요? A. 같은 것 찾기. 1, 2, 3, 4, 5. 나머지 것들. 이렇게 올 거라고.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둘이 전혀 상관없는 게 이동인 거는 찾기 어렵지 않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축소인지 확대인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옛날에 다리는 사람 다리, 동물 다리만 다리였거든. 근데 지금은 책상 의자 밑에도 다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라고 붙여줄 수 있는 애들이, 다리라고 불러줄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지. 늘어났으니까 다리는 의미 확대다. 예전에 방송은 죄수 풀어주는 게 방송이야. 지금은 브로드캐스팅이지. 뜻이 전혀 관계가 없죠. 의미, 이동. 옛날에 왕은 특정한 영토의 지배자만 왕이야. 근데 지금은 뒤에 왕 뭐 엄청 많이 붙일 수 있죠. 의미 확대. 이 겨집이 이 여자가 요 정도의 뜻이었었지. 겨집. 근데 지금은 완전 욕이잖아. 옛날에 여자면은 다 겨집인데 지금은 욕이야. 의미 축소. 영감은 벼슬 이름이야. 벼슬이야, 벼슬. 근데 지금은 나이만 들면 다 영감이야. 영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어? 의미 확대. 됐을까? 밑으로 내려오죠.
나란 말씀이 요렇게 체크합시다. 요 시옷 의. 이 시옷은 의군요. 관형격 조사네요. 둥딕에 중국과 같다 다르다 비교하네요. 비교 부사격 조사. 홀베이셔도에서는 요 뒤에 이 여기에만 체크 하는 바가 모음 뒤에서 이가 주격 조사로 쓰여 있군요. 확인하는 거지. 명사와 조사로 구분을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네. 요 미음이 뒤로 넘어갔지. 앞에 미음이 뒤로 넘어갔지. 앞에 디귿이 뒤로 넘어갔지. 뭐예요? 어디 갔어? 이어적기. 두 글자로 줄이면 연철 됐을까? 밑으로 와서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훈민정음 관리 등용의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사용이 좀 늘어났겠지. 벼슬하려면 훈민정음 해야 되니까. 한글로 시조를 썼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요거야. 기생. 기생이 시조를 쓰는구나. 문학을 창작하는 계층이 양반 사대부에서 기녀로까지 확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어디에다 체크하시면 되냐? 한글을 널리 보급하여 사용하게 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실천되었다.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이나 평민계층 등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및 언어 생활 향상에 기여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어. 이렇게. 네, 일단 수고하셨고, 네, 여기 정리 이 정도 마무리 지어 드릴 거예요.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 수업은 문제풀이 들어갈 거거든. 이렇게 여러 세트를 풀어드리기는 할 거야.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선 얼추 알고 있겠지라고 전제해놓고 문제 풀러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으나 원순 모음화? 처음 듣는데 그 정도만 아니면 돼.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셨다가 수업 있어서 가실 때에는 그냥 그거야. 그런 게 원순 모음화라는 게 있지. 이어적기라는 애가 있어. 이런 것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라고 이야기하면 나란 말씀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어적기 했구나. 주격조사 이가 쓰였어. 지금 안 쓰는 아래 아가 있어. 글자 옆에 점이 있네. 된 소리가 있었구나. 말씀, 의미 축소된 단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을까? 나랏 말씀이 나랏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 요 시옷은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되는 관형격 조사야. 그렇게 얘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국외음화 안 되어 있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험 대비의 최종 목적은 훈민정음 딱 원판 갖다 주고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쭉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을까? 오늘 나왔었던 개념 중에서 나는 그 개념이 좀 익숙치 않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줄래요? 라는 거 뭐 있을까? 네. 아마 저기 다른 데서 한번 들어보셨다라고 했으니 아마 제가 다 아는 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문제풀이 조금 집중해서 볼 거고, 제발 부탁이건데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클래스로 올려놓은 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버전이 그게 뭐지? 좋아. 구성이 좋아. 꼭 보고 오셔야 된다. 됐을까? 오케이, 끝!